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현대의학의 끊임없는 전쟁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 어느덧 7월도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시페어 행사들이 한여름의 절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일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소아과병원 연구교수 김남균 박사를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성함은 많이 익숙하게 들었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인문학 향연인가요? 네. 왜 우리도 코끼리도 안 걸리는 암에 걸릴까? 이런 아주 재미난 주제로 네. 강연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암이 사람들이 잘 걸리는지 현대의학은 발전했는데 네. 근데 암이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네네. 근데 정말 암은 왜 걸리는지, 암은 도대체 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네. 일단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노령화가 가장 큰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이제는 암은 이제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일 정도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암이 사망 원인 1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암이 더 많이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3대 사망 원인인 암이랑 심장 질환, 네. 뇌혈관 질환 중에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은 그간의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크게 줄었거든요. 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늘고 있고 사망률은 줄질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가 없다는 거죠. 또 네.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암은 이 암 자체가 주는 치료하기 힘든 고통도 있지만은 네. 이 삶의 질적 저하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통증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직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암이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그런 질병으로 다가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사실 암에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훨씬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단 삶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죠. 그렇구나. 예.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꾸시거든요. 먹는 네. 거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번 암에 걸리고 그걸 극복한 후부터는 그 생명의 존엄성도 느끼게 되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생활 습관 자체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살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수명이 더 연장이 돼서 또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수치도 나오겠지만 어떤 분은 아주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30대 후반에도 네. 암이 걸려갖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암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암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 우리 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세포라는 기능적인 단위로 봤을 때 네네.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뭐 세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가 하고 있죠. 단세포 네. 생물이랑 비교해서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은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지금 PD님께서처럼 뭐 네. 하시는 뭐 PD도 하셔야 되고 뭐 엔지니어도 하셔야 아나운서도 되고 해야 되고. 아나운서도 네.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네. 다세포 생물로 가고 나면 이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은 간세포가 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뇌세포는 뇌세포가 하는 역할 분담이 잘 그렇죠. 되네요.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총체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가 어느 정도 몇 개의 세포의 숫자를 정해줄 거냐. 네. 얼마큼의 자랄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세포가 좀 자라야 되겠다. 아니면 그럼 너무 많으면 이제 좀 죽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네. 스스로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도 특이하게 또 뭐 세포가 너무나 많은 외부적 충격을 받았다.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으면 네. 이제 세포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당연히 그래서 세포가 언제 분열을 할 거냐. 어떻게 분열을 할 거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냐가 세포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분열 암이 되는 과정에. 거죠. 예, 세포 분열 과정에.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는데요. 네네.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가 악셀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그러니까 세포도 세포를 분열하게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 유전자가 있을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제 좀 스탑을 해야 되겠어라고 네. 하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그렇죠. 예. 네. 명령 내리고 그렇죠. 말 안 듣고 듣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속 엑셀이 눌러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서야 될 상황에 서지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도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가 언제 분열을 할 건지 언제 스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암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암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피부암도 있고 뭐 네. 간암도 있고 뭐 별암이 다 있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분열하는 세포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에는 당연히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비율이 그러니까 장기들마다 다 다른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네. 장기들은 굉장히 암이 좀 많이 걸리고 네, 어떤 맞아요. 장기들은 굉장히 좀 적게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연하게 환경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발암 물질을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담배를 피면 암이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경향성은 있지만 무조건 100%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렇군요. 밝혀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음식에 의해서 암에 걸린다고 하면 소화기관, 예를 들어서 위라든지 대장, 소장, 내장 이런 것들이 다 암에 걸리는 비율이 다 비슷해야 될 텐데. 근데 대장암 소리는 많이 들어도 소장암 걸렸다는 소리 그렇죠. 별로 못 들었어요. 소장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빨리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아.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씻어 내려가기 때문에요. 와. 암이 걸리더라도 다 이제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암에 걸릴까를 봤더니 그러니까 좀 많이 분열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아하. 세포가 많이 분열하는 세포들에서 암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알려진 그렇군요. 예, 것들입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암의 전 단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종양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종양하고 암하고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차이는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종양은 이게 사람한테만 있는 건지, 다른 동물들도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 종양이라는 거에 한자를 보면요. 이게 종기 종자에 부스럼 양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좀 자라는 거를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튜머라고 그러는데 이 튜머란 말도 어원이 이 스웰링이라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다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네. 유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포의 수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암은 세포의 수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몇 가지의 다른 성질들이 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능이 없어진다든지, 네. 그 다음에 무제한 쪽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암은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 예,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의 조직들을 약간 침범을 하고 다른 장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하고 이런 거를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양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하등한 동물인 하등한 동물에서부터 네. 심지어 식물들에서도 식물도. 예, 식물들에서도 이제 종양은 나타나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쪽으로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하고 이렇게 세포가 막 많이 자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은 아주 사람, 어류, 파충류, 조류 다 발견되고요. 그래요. 예, 그럼요. 미이라에서도 발견되고. 미이라에서. 예, 2200년 전에 미이라에서 봤더니 갑상선암이 있는 것들이 이제 우원 발견이 되고.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공룡 화석에서도 보면 두개골에 좀 네. 뇌암이 있는 화석들이 좀 나타나고. 와. 그 다음에 220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인간 화석을 보면 골 육정, 뼈 조각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뼈 조각에 암이 있는 게 그런 것들도 발견된 걸 보면 네. 이 암이라는 거가 이런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주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거고. 한마디로 아주 독한 녀석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식물까지도 이런 암이 걸린다는 거 보니까,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암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암한테 지금 이겼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과의 전쟁이라는 거는, 이 단어는 1971년도에 닉슨 행정부에서 그 국립암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암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알려져 있던 사실이 뭐냐면 타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발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서 암을 일으킨다. 이 정도가 사실 그때 좀 알려져 있던 네. 연구 결과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암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게 1.6 빌리언 달러니까 사실 네. 16억 불 정도의 굉장히 큰 예산을 그러네요. 투자를 해서 암을 10년 내에 정복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뛰어들었었는데 의지는 컸는데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네. 기초적인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치료법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원부터 조사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암은 여타의 질병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면 어떤 질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결핵이랑 따져보자고요. 결핵은 결핵균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핵으로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한 개의 결과가 공통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만, 네. 사실 암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 뭐냐면 이게 암이 어떤 개념이지 질병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장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대장에 생기는 암이다라고 해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대장암들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아하.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생기는 대장암에서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또 뭉쳐져 있고, 그리고 환자들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네. 똑같은 대장암이라고 해도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있지만 사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아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나 말이나 뭐 호랑이나 전부 다 동물이라는 걸로 칭하지만 사실 다 다른 동물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뭐 무슨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다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암이란 것도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암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뭐 한 가지의 뭐 그러니까 질병이다. 그래서 뭐 쉽게 뭐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안에 그 근원적으로 다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세포들이 다른 질병들이 수백 개나 수천 개 되는 질병들이 묶어져서 같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과학은 그 시각으로 이제 암을 새로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암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뭐, 그동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고, 네네. 분명히 이제 이걸 극복하는 시대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김남균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운전 중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 기록에 남습니다. 아무리 무사고 최고 안전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던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 중에는 전화를 내려놓으세요. 법입니다. 이 방송은 타겟 제로에서 보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비프를 고집하며 프리미엄 생등심, 프리미엄 주물럭, 프리미엄 차돌박이, 프리미엄 생갈비, 프리미엄 양념갈비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해송. 다양한 한식 메뉴, 넓은 주차장과 연회장을 구비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종 모임을 프리미엄하게 해드립니다. 해송은 페더럴웨이 I-99 선상에 있으며 예약 전화는 253-878-5103입니다. 한국 바베큐의 품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홈페이지는 www.해송bbq.com.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소아과병원 김남균 박사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암 박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일생 동안 살면 이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좀 있죠?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에 네.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은 남자의 경우는 한 49%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거 거의 반이네요? 그렇죠. 반 정도는 와. 네, 조금 지나면 제가 조금 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충격이네요, 뭐. 근데 여자의 경우는 한 39% 정도 네.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 전체 평균이고 네. 근데 미국 내에서 그 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민족은 아시안 계통의 사람인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진단받게 되죠. 그러면 한국인 중에 3명 중 1명은 암 진단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3명 중에 그러면 1명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운이네요.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언제 또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남자가 그 확률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담배 피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고요. 네.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암에 더 남자가 더 취약한 그런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또 네. 다른 편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인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번식을 해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뭐 근육이 커진다든지, 뭐 정자유수를 많이 만든다든지,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인데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면역 기능을 좀 되게 낮춰줘요. 왜냐하면 면역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면역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낮아지게 되면 암 세포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세포들을 잡아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거꾸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암 발생률은 좀 낮아지고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겠네요, 남자는. 근데 이제 이게 뭐든지 그 비용 측면이 있는데 페이업이 네. 있는 게 뭐냐면 네.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면역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여성들이 더 많은 것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트레이드업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는. 네. 다들 공평하세요. 조물주는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걸릴 확률도 많아지겠죠? 예,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암세포가 생기는 비율을 따져보면요. 하루에 한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세포 이상이 있는 세포들이 더 축적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다른 질병을 죽지 않는다면 결국은 네. 암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질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동물도 이제 암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근데 침팬치라든가 네. 뭐 사람 가끔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원숭이 선조는 원숭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또 틀린 얘기겠지만 어찌됐든 네. 이 침팬치나 코끼리보다 그 인간이 암에 더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담배 안 펴서 그런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동물들은 사람을 제외하고 되게 많고요. 그러네요. 다죠 뭐. 네, 다죠 뭐. 침팬지도 암에 걸리는 비율은 전체로 따져보면 한 5% 이내거든요. 5%. 예, 그 코끼리도 암에 걸리는 비율은 한 5% 이내. 네. 다른 굉장히 낮은. 그럼 안 걸리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죠? 그렇죠. 예. 100명 중 5명. 네.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랑도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쥐 같은 경우는 쥐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네. 2년 정도 되는데 보통 쥐가 다른 걸로 근데 보통의 야생 쥐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사망을 해요. 왜냐면 다 잡아먹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근데 만약에 실험실에서 쥐를 계속 키우고 자기가 자기의 수명까지 다하도록 살게 놔두면 쥐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가 다 암에 걸리거든요. 95%가 걸려요? 네, 95%가 걸립니다. 놀랍게도. 왜냐면 연구 대상이네요. 네, 왜냐면 이게 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세포가 분열할 때 그거를 얼마나 자세하고 정교하게 분열을 시켜줄 거냐 이렇게 네. 따져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포 분열을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네. 타이핑을 빨리 할 거냐 아니면 타이핑을 천천히 할 거냐 아니면 교정을 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거나 그러면 네. 세포가 오류가 들어갈 확률이 되게 낮게 되겠죠. 근데 이 쥐 같은 경우는 얘네 진화에서 빨리 내가 자손을 빨리 낳아서 많이 번창을 하는 쥐들이 성공을 할 확률과 네. 아니면 천천히 분열해서 조금만 적은 수의 숫자를 낳는 확률에서 쥐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1년 내에 내가 잡힐 확률이 많으니까 빨리 낳아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자손을 많이 만들어 놓은 편이 그래요? 훨씬 더 그게 좀 유리한 거고요. 네.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 먹을 확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코끼리 누가 잡아먹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래로 얘기를 들면 우리보다 한 1000배 정도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율이 쥐랑 비슷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1000배, 쥐보다도 한 1000배가 더 훨씬 더 자주 암에 걸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동물들은 천천히 분열하고 네. 아주 정교하게 분열하는 그런 고래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분열을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분열할 거냐 이런 데서 이제 두 개가 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진화상에서 이런 동물들, 그러니까 특히 코끼리를 예로 들면 코끼리 같은 경우는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네. 사람은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전자의 기능이 뭐냐면 지금처럼 세포가 잘못되거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세포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 다음에 네. 뭐 교정을 좀 오류를 좀 막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 비용은 뭐냐면 이 유전자가 과발현이 되면 쥐에서 실험을 했더니 네. 노화가 엄청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쥐가 암에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 TP53을 뭐 굉장히 많이 발현을 시키면 뭐 쥐가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외려 반대로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노화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기능 이외에도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노화를 좀 막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좀 있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침팬지랑 사람하고 따져보면 침팬지는 우리에 비해서 그 대부분의 유전자가 뭐 한 98.5%가 동일한데, 네. 근데 얘는 한 5%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거냐. 그래서 뭐 인간의 무슨 행위 중에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다른 침팬지랑 사람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포 사멸에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느 정도 뭔가가 잘못을 했으면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세포가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을. 예, 네. 세포가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공동체를 내서 자기 스스로가 사멸을 해요. 그렇게 헌신적인 세포가 있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다세포 생물로 가면요. 단세포 생물하고 다세포 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단세포 생물은 그냥 영양이 충분하면 계속 분열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이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자라면 이제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멈추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사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세포 생물로 가면서 다세포 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네.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세포가 우리가 다세포 생물로 가면서 얻게 된 네. 가장 큰 다세포 생물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거 발견하셨네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네.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단세포 네. 같다, 뭐 암세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이타심도 없고 단순하고 자기 개인 중심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단세포. 욕심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정치계에서 이 다세포 정신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네,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안에는 네. 이런 희생 정신과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사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사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욕심만 그렇군요.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네. 희생을 하는 거가 크게 봐서는 개체가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이 스스로가 희생을 하다 보면 사회가 살고 국가도 살고 그러니까 네.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하. 세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뭐 정치나 사회나 뭐 나라나 네. 다세포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포에서 배우자. 네. 네. 그리고 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 암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생기는 세포의 그 암세포로 갈 수 있는 세포의 수가 3,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3,000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산다 그러면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면역계에서 얘를 다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아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따져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수의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암 이외에 질병 이외의 질환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아가신 분들을 가지고 부검을 해봤어요. 네. 그래 부검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뭐냐면 여성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나이별로 봤을 때 여성의 40대 여성들의 이제 그 유방을 절제를 해보니까 그 중에 네. 40%가 암 조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40대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한 1.4% 정도거든요. 그래요? 1.4% 정도인데 그냥 정상인 사람들의 암을 절개를 해보면 40%가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암이 생기는 거, 그거 이제 영어로 이제 오컬트 튜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잠복한 암이라고 이제 그런 뜻에서 활성화되진 않고 활성화되지 잠복돼 있다.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우리가 뭐 배양을 하든지 그러면 뭐 그린 날 바로 이제 암세포로 이제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네. 이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정상세포들이죠. 네. 정상세포들이 이 암세포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야, 네가 암세포인 건 알겠는데, 이 동네를 위해서 좀 자제하고 우리 좀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협상해요? 그러니까 네. 암세포가 막 너무나 많이 자라지 않도록 옆에서 네. 지켜봐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너 안 그때부터는 이제 암세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억제를 시키면서 이제 암이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신 것처럼 네.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재밌네요. 예, 사실 따져보면 뭐 사이코패스도 비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데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사회에 해악을 많이 끼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뭐 따끔하게 이제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키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버텨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 몸속, 우리 세포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방출하고 그러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걸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 네. 균형이 깨지면서 암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그렇군요. 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덧붙이자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미나비셀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연구가 뭐냐면, 그러니까 암세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상 유방세포랑 암세포인 유방세포를 3차원 배양을 하면은 이제 뭐 유방 조직이라는 게 이제 우유를 만드는, 밀크를 만드는 그런 조직이니까요. 3차 배양을 하게 되면 공처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유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모유도 만들어지지, 사람이니까 모유도 만들어지는데, 암세포로 가면 그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가장 재미있는 획기적인 실험이 뭐였었냐면,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섞어주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바뀌어요. 정상세포처럼 3차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확장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선이 악을 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인자들이 여기에 좀 관여를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처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포도당의 농도, 그러니까 글루코스의 농도가 높으면 이 암이 이제 이 정상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정상형으로 바뀌는 거가 그 기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이 암이나 이런 데 좀 그러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암세포들이 확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식을 하는 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소식을 하는 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소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뭐 요인은 뭐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암을 당연히 흡연이 가장 큰 거고. 네, 흡연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바이러스 이외에도 뭐 음식이라든지 또 뭐 그 다음에 생식 요인이라든지
이든지 뭐 호르몬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그 보게스타인 박사하고 토마스 세티라고 하는 박사가 사이언스에 논문을 낸 게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낸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암에 걸리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를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걸린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을 다 비교를 해봤더니 암 조직을 봤더니 그 중에 3분의 2는 네. 환경적인 영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세포 분열을 하다가 생기는 그냥 배드럭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기는 거고 환경에 의한 영향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내가 정말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런다 그래도 3분의 2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발표하고 나니까 네.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과학하는 데서는 좀 많이 반향이 좀 있었지. 왜냐면 뭔 소리냐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환경에 의한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 암 발생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 퍼블릭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환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전화를 또 되게 많이 받았대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식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 있으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내가 뭐를 잘못 먹여서 내 자식이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의 부담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3분의 2가 대부분이 암에 그냥 걸리는 거면 네.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물론 보게스탄 박사랑 토마스 세티는 이 중에서 40%의 암은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다.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로 이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암에 걸리신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어떤 가족 중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그러실 없고요.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역시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좋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세포들이 전부 바짝 쓴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떤 스트레스나 또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네. 뭐 수면이 부족이라든가 네. 또 너무 아까처럼 뭐 포도당을 과다 섭취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히 네. 뭐 특히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이겠죠. 면역 기능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한두 가지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죠? 뭐 영양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라든지 뭐 이런 또 감정 상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가 삶을 목표로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나쁘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사실. 네. 자, 암 얘기, 우리 암 박사가 분명하시네요,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또 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또,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빠른 시간 내에 네. 암보다 좀 앞서가 갖고, 네. 암을 이렇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세계적인 노벨 의학상 후보자들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네. 네. 워싱턴 의과대학 소아과의 김남균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치아보험이 없으시다고 걱정하셨나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치아 건강은 워싱턴주의 유일한 종합치과 워싱턴 덴탈그룹에 맡기세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합리적인 비용의 하나로 플랜에 가입하시면 1년 2회 검진, 엑스레이, 레귤러 클리닝이 무료. 각종 치료도 멤버십 가격으로 저렴하게 해결하세요. 충치치료,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틀니, 임플란트, 차량리 발치, 교정까지 워싱턴 종합치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버렛, 리누드, 벨뷰, 페더러웨이, 타코마 5곳에서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예약은 1800-823-0830, 1800-823-0830. 아름답고 건강한 미소는 하나로 플랜. 하나로 플랜과 함께라면 가족의 치아 건강 문제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 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 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 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세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조화로움은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달려왔습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신뢰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CDS는 20년간 좋았던 시기도 힘들었던 시기에도 늘 고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CDS만의 전통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H마트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베큐 파티! USDA 초이스 생LA 가비 파운드 8불 48전, USDA 초이스 BBQ 생갈비살 파운드 9불 98전, 1등급 꽃등심 스테이크 파운드 7불 9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4불 48전, 1등급 꽃등심 바베큐 파운드 6불 98전, 대림산무 2종 1불 48전, 청정원 쌈장 기획 세트 3불 98전, 바베큐용 머리새우 파운드 6불 98전, 바베큐용 양념장어 팩 8불 98전, 한국산 경기미 가마살 21불 98전, 오뚜기 맛있는 밥 박스 9불 98전, 농심 튀김 우동 큰 사발 박스 9불 98전, 담양 컵라면 박스 4불 48전, CJ 냉면 가족 세트 5불 98전, 농심 부대찌개라면 파격가 2불 98전, 신앙촌 간장 3종 3불 98전, 유동 자연산 골뱅이 5불 98전, 동원 모험전 행사가 펼쳐집니다. 풋풋한 야채 과일 코너, 한국 포도팩 2불 48전, 오리건 블루베리 팩 4불 98전, 파 5단 1불, 한국 호박 파운드 78전, 로컬 배추 박스 18불 98전, 양배추 파운드 38전,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에 이 다리가 낮에 아픈 것보다도 밤에 자다가 아파요. 그래서 밤에 자다 일어나면은 여기다가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꼭 2시나 1시 그 정도 되면 그랬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땡큐 밀리언이라 그랬어요. 그거 안 있었으면은 골프도 못 치러 다녔어. 무조건 갔다 와서 한번 하면은 몸이 정말 풀려요. 친구들 와서 하면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래요.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구입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나다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운동을 못 하시던 분들도 역시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강력 추천합니다. 뻐근하고 쑤시고 결리던 몸이 편안하고 개운해지는 이나다 마사지 의자.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던 어깨와 다리 통증, 이나다 의자가 해결해 드립니다. 텔레트론 이나다 마사지 체어 48개월 무이자 할부 세일 월 188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전화 206-429-2116 206-429-2116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에서 의과병원 연구교수십니다. 김남균 박사 함께 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암도요 진화를 한다고. 네. 그렇게 들었는데 진화라는 게 뭐고요? 진화론하고 연관되는 건지 또 진화의 법칙을 따르는 암세포 참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진화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 이렇게 진화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이론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 개체들 간의 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 이런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개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선택이 되고 세 번째는 이런 형질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 그러니까 모기를 통해서
이동이 되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있고, 그렇죠. 감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뭐 감기 바이러스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말라리아가 예를 들어 감염이 됐을 때 막 아파서 고열이 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말라리아가 있고, 네. 아니면 이동을 잘하게 하는 말라리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팔도 못 들 정도로 만드는 그런 병원체를 가진 말라리아가 훨씬 더 잘 살아남겠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동이 있으면 뭐 모기를 잡을 테니까. 예. 반대로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몸져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못 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자연 선택에서 생존과 번식,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다음 개체로 옮기는데 유리한 형질들이 그렇게 자연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진화라는 거는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화는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나는 말라리아는 사람의 뭐 이런 기운을 떼겠어라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지를 네.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모기를 통해서 옮기니까 그러면 사람을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라리아가 선택되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게 진화적인 관점이 그래서 이제 진화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암세포에서도 암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진화적 관점을 이제는 이제 많이 도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암세포가 전에는 한 개의 세포가 유전적 변이가 생기면 계속 분열해서 조금 더 커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실험적 방법들 이제는 한 개의 세포를 가지고도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오다 보니까 뭐를 발견을 했냐면 이 암세포들도 이 덩어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떤 A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B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게 생존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면 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B에서 C로 가는 애도 있고 B에서 또 D로 가는 그런 돌연변이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전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뜻도 없이 이제 네.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이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암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100개의 세포가 있으면 100개의 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서로 다른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항암제는 1부터 예를 들어서 80까지만 죽일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이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변이가 있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군요. 첫 번째로는 이 암들의 공통된 변이가 어떤 거냐. 두 번째로는 각각에 있는 변이들이 어떤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적 관점에서 암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진화적 관점이랑 사회적 관점을 한꺼번에 섞은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발전이 진화의 발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성의 경우에 여성 유방암의 비율이 훨씬 더 점차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비해서 지금의 유방암으로 암 발생률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는 굉장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기 이제 진단하는 방법들이 여러 것들이 마모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근데 발암률은 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굉장히 개선되다 보니까 여자들의 초경이 좀 일찍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폐경도 좀 늦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사회적 발전 때문에 이제 결혼을 좀 더 늦게 하고 그다음에 자손을 낳는
임신하고 자손을 낳는 수도 전에는 줄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기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유방암, 그러니까 늘면 늘수록 굉장히,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녀들의 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를 낳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암들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원래 우리 사람 살처럼 태어나서 결혼하고 살고 죽고 이러면 괜찮은데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암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암 발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암 발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암은 3분의 2가 그냥 세포 분열을 하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진 않다고 기대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방은 힘들군요. 그러니까 예방 자체는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줄여들 수는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조기에 진단을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리고 암이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는 암 유전체 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인간 견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DNA를 전체를 다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14년에 걸쳐서 2003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한 미국에서 $4빌리언 정도를 투자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서 한 명을 읽는데 이제 한 4조 정도가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그때 암에 걸렸을 때 이 사람 때는 이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00,000 정도 들여서 이제 시퀀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불 안짝이 되거든요. 1000불 안짝. 그리고 이제 수년 내에 이제 수백 불 내로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DNA를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그 정도가 될 거다라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지금까지 현재 의학에서 항암제를 처리를 할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암인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해서 항암제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제너럴한 1세대 항암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작용도 크고 항암제가 이게 작용할 확률이 한 30% 내이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한 영향만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과학에서는 이런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가진 암이 어떤 종류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거기에 적합하고 적당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제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많이 해보자라는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그런 인간 10만 명의 샘플을 갖다 한번 다 시퀀싱을 해보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환자 2만 5천 명의 암세포, 그 다음에 정상세포, 그러니까 5만 내죠. 그 다음에 희귀 질환자 15,000명, 그 다음에 가족들, 이래서 10만 명을 시퀀싱을. 큰 작업이네,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또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이제 거기에 각각의 돌연 변이에 맞춰서, 돌연 변이, 암을 일으킬 만한 유전자는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수는 우리가 따지기에 한 3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5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이런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특수화된 그런 항암제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보다 나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거를 comparative 지노믹스, 그러니까 비교 유전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잘 그런 듣지 사람도 않죠. 있죠. 이게 뭐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뭐 사상의학 뭐 이래서 뭐 체질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실제로 사람마다 약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라든지 뭐 질병이 어떤 사람은 또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 거냐. 이 유전자에 있는 조그만한 변화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몇만 명,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도 뭐 어떤 약에 대해서 뭐 감기약에 대해서 당신이 A형 타입이면 이 감기약이 잘 듣습니다. B형 타입이면 이 감기약이 훨씬 그런 더 잘 세대 시절이 오겠죠 앞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네. 암에 대해서도 이런 약제에 대한 감수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리고 적합하고 적절한 그런 암 치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암 얘기 뭐, 2시간, 3시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역시 네.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네. 한인 여러분께 한마디 좀, 말씀하고 싶은 거 없으신지요? 암이라는 거가요. 암이라는 거가 사실, 그러니까 암을 걸린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암을,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얘기고, 또 본인이 내가 언제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그렇죠. 가지고 사는 거죠.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하죠. 나머지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은 생물학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한 개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들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포 안에는,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그런 암을 억제하려고, 암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누구나 암세포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하는 세포가 또 막아주니까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네. 사실 다 따져보면 암이라는 거가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 몸 안에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발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암으로 번질 수 있을 만한 모든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네. 맞는 정답에 가까운 답일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도록 잘 다독이면서 잘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언제 내가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들 몇 가지는 아무래도 이런 포도당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음식 같은 거 좀 나눠서 드시고 네. 농도가 좀 이제 전반적인 양보다는 농도니까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현미 이런 것들은 네.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당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당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그렇군요.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당의 농도가 좀 낮은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암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운명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가 네. 이게 내가 벌 받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예방하기 힘드니까 네. 조기 진단하는 것도 그럼요. 아주 중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그러니까 이 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암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줄 건가.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나 극심하게 힘들게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쉬운 방법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시애틀 지역에서는 면역 치료 방법들이 연구되는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한 4주 만에 암이 정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소아과병원의 연구교수이신 김남균 박사와 함께 암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